자, CNI 심화 2차 방정식의 활용 스텝 3 시작해 봅시다. 다음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을 쓸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a 마이너스 9b의 x제곱, 그 다음에 루트 10, 루트 10 아니네요. 10 루트 abx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빵. 판별식은 4분의 d로 b'의 제곱 빼기 ac 빼기 ac b-4a 이가 0입니다.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는 36ab가 있죠. 그럼 37ab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2ab, 그 다음에 4a 제곱 더하기 4a 제곱 플러스 9b 제곱이네요. 따라서 2a 마이너스 3b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2a가 3b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a 대 b는 3대 2겠네요 12번. 자, 다음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자,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공부했던 걸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정리를 하면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빼기 xy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my 마이너스 6. 뭐 정리할 게 없었네요. 다음 식의 판별식. 이 식의 판별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것은 b의 제곱 y 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인데 네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일단 정리해 봅시다. 48, 49의 y 제곱 마이너스 24my 플러스 144입니까? 자, 이것이 완전 제곱식 돼야 되는데 이것은 7y의 제곱이고 이건 12의 제곱이니까 풀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4m이라는 저 1차 항 부분은 풀마 84, 168과 같으면 되죠. 따라서 m은 7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된다. 부호가 한 개, 즉 7이나 마이너스 7만 구한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스스로 실수를, 개념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이 Q가 소수일 때 P가 꼬라. 자, 소수가 핵심이죠. 연속하는 정수 두 근을 n과 n 플러스 1로 둘 수 있죠. 그러면 두 연속하는 정수의 합 2n 플러스 1이 자 그냥 n 더하기 이걸 정리하는데 의미가 없고요. 두 근의 연속하는 정수의 합이 마이너스 p이고 둘이 곱한 합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급합니다. 곱은 q입니다. 합은 마이너스 p, 곱은 q다라는 데서 이게 소수라는 거죠. 곱한 게 q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1 곱하기 자기 자신 꼴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소수인데 이 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연속하는 두 정수의 곱은 짝수죠. 왜냐하면 한 개가 옳으면 한 개는 짝수니까. 짝수인데 소수가 됐단 말은 q가 2라는 걸 의미하죠. q는 2고 q가 2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로 n이 1일 수도 있고요. n이 1일 때. 아니면 n 플러스 1이 1일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이 1일 수는 없고 n이 1일 때 1 곱하기 2로 가능하면 또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라면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q는 이기는 한데 n이 마이너스 2면 p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와 n이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n이 1이면 p가 1 더하기 2는 3이니까 p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p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p가 3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모두 구해라. p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q는 2다. 4번 소수 AB에 대해서. 이것도 소수가 핵심이죠. 다음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서로 다른 양의 정수. 그래서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b는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b가 소수라고 했죠. 소수 ab에 대해서 a제곱은 4b보다 큰데 그때 a 더하기 b로 가는 값을 구해라. 이게 양수가 다가 아니라 정수이기도 한 거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 a도 정수여야 되고 양의 정수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한 b도 양의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양의 정수의 합인 A, 그게 소수, 곱도 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군의 곱, 두 양의 정수의 곱이 소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한 개는 1이고 한 개는 베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라고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두면 알파는 1이고 베타는 B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생각해 보시면 1과 B를 더한 거죠. 1 더하기 B가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와 B가 둘 다 소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의 1차이 나는 것은 B가 2고 A가 3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B가 2고 A가 3이므로 A 더하기 B는 5이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냥 소수의 성질을 조금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5번은 다음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 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거죠 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네요. 루트 안을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1 뭐가 보이죠? 베타 제곱 더하기 1. 아이 참 이거지. 이겁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1과 베타 제곱 1.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마이너스 3베타겠죠. 자, 1을 준식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알파의 루트랑 마이너스 3베타의 루트, 이걸 더하는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쓰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복잡하죠. 그게 아니고 이 식의 제곱을 이용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준식의 제곱을 먼저 생각해 본다. 제곱을 하면 루트 마이너스 3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거죠. 제곱하면 안에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3베타죠. 그리고 둘이 곱해서 2배인데 루트 안에 현재 있는 이 수들은 다 양수들입니다. 그래서 루트에 마이너스 3 양수인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양수인 걸 어떻게 확신하냐.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저기 있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인데 알파 베타 곱하면 1이죠. 그럼 뭡니까? 판별식은 양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실수인데 곱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더하면 음수다? 둘 다 음수란 얘기예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알파와 마이너스 3베타는 양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물론 고등 과정을 할 때는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자, 둘이 그다음 곱할 겁니다. 곱하면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하니까 그냥 얘들은 부호 변화 없죠. 자, 9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은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배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9 더하기 6입니까? 9 더하기 6은 15. 그렇다고 15를 쓰면 안 되고요. 루트 15죠. 왜 풀마가 아니냐? 이건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따라서 양수의 값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A, B라 하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방정식은 당연히 양변에 X를 곱해서 또 거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1 플러스 A분의 1 빼기 A제곱을 했는데, 얘는 일단 이 식은 1 마이너스 A로 약분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네요. 1 플러스 B로 약분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맞죠? 이건 빼기니까.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1 플러스 B 빼기 A 마이너스 AB 값 구하는 거네요. 그럼 AB의 값은,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AB라 하는 것이니까 AB의 값은 1이죠. 그래서 이건 1입니다.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근 A와 B인데 B에서 A 뺀 거니까, 자, B-A 값은 두근의 차의 부호 반대네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두근의 차 기억하십니까?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B제곱, 이때는 4분의 D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뜻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B 빼기 A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루트에 396의 마이너스고, 396은 한번 보자. 4로 나눠보면 4 곱하기 99입니까? 99는 또 9 곱하기 11이니까 2와 3, 6이 밖으로 나가고 11이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루트 11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똑같이 생긴 이거 곱한값 구해라. 일단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이 0이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1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은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알파 제곱이죠. 그리고 알파 제곱이 뭡니까? 알파 제곱은 1 빼기 알파죠. 그럼 얘가 다시 1 빼기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1, 1, 1, 3 빼기 알파 이렇게 변신되겠죠. 그러면 얘를 열심히 투자했으면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파에 베타 넣은 거니까 3 빼기 베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고생한 보람이죠. 그게 9 빼기 3의 알파 3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똑같네요. 그래서 9 더하기 3 더하기 아니고 빼기 1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9 더하기 3 빼기 1. 다음 문제 8번입니다. 혹시 정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만약에 틀린 게 있었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간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 자인수 AB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생겼네요. 얘를 그냥 최소 공배수니까 리스트 하면 멀티플해서 L을 쓰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G greatest common division G로 쓰겠습니다. 자, G의 X제곱 마이너스 L의 X 플러스 10은 빵의 해가 1과 5다. 해가 1과 5이므로 두근의 합 6은 마이너스 G분의 마이너스 L G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5는 G분의 10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 G는 2인 거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2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12가 됩니다. 자,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A와 B 한 자리 자연수 A와 B는 최대 공약수가 2이므로 2A'과 2B'으로 둘 수 있고 최대 공약수는 A'과 B'은 서로 소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최소 공배수 L은 이 둘의 최소 공배수는 2A', B'이 되고 그것이 12이므로 A'과 B'은 곱하면 6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곱하면 6인데 둘은 서로 소이면서 A와 B가 한 자리 자연수가 되는 것은 2하고 3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몰 A는 2 곱하기 2 B는 2 곱하기 3, 4와 6밖에 없죠. A 더하기 B의 합은 1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의 두근은 일단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입니다. 마이너스 A와 B를 두근으로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다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와 B를 더한 것은 2A 더하기 1과 같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될 때 A와 B가 정수이고 정수 AB를 두근으로 하면서 2차 함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일단 A와 B에 관한 연립 방식을 푸는 거네요. B는 3A 더하기 1이면서 대입하시면 AB에 마이너스 A에 B 3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즉 3A 제곱 플러스 A 빼기 2가 0이란 얘기죠. 3의 1에 2의 1에 이렇게 주시면 인수분해 되었고 정수라 했으므로 3분의 1은 안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두근으로 하는데 2차 함계수가 2라고 했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곱은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제대로 풀면 2x제곱 6x 더하기 4는 0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중학교 운동장이 직사각형 모양이다. 넓이는 4000이야. 둘레에 나무를 심는데 모퉁이에 나무를 심으면서 10m 간격을 주면서 심을 겁니다. 10m 간격을 주면서 심을 겁니다. 근데 가로는 세로에 심은 개수보다 자 세로에 x그루 심었다고 합시다. 그럼 가로에 심은 개수는 2배보다 x의 2배보다 3그루 적으니까 2x 빼기 3그루 심었다 이 말이죠. 자, 운동장에 심은 나무의 그루 개수는 총 얼마? x와 2x 빼기 3을 더한 다음 2배 한 다음에 그렇게 2배 하면 꼭지점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4를 빼면 6x에 마이너스 10 6x 마이너스 10그루 심었겠죠. 그럼 x만 구하면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죠. 넓이는
여기는 X그루인데 X그루는 10m 간격으로 띄어 심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의 개수랑 그 간격의 개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X그루 심었다는 것은 X-1 간격의 개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간격은 10m 간격이므로 이것이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가로의 길이는 2x 빼기 3그루 있었는데 거기에 1을 더 뺀 2x 빼기 4만큼 간격의 개수가 되고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둘을 곱하면 100 곱하기 여기 있는 2를 잡아 빼겠습니다. 그러면 200에 x-1 곱하기 x-2가 되는데 그게 넓이 4000이 되죠. x-1과 x-1을 곱한 게 20이 되고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8이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과 3입니까? 아니네요. 6과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는 6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무 그루 수는 26그루가 되겠습니다. 11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A에서 B까지 거리 8km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민규는 승현이가 여기 있습니까? 승현이가 여기 있고 민규가 여기 있습니다. 민규는 1시간 딜레이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서 만났죠? 만났는데 만날 때까지 시간을 보시면 승현이가 요 거리를 x km를 하면 요 거리는 8-x km가 되고 승현이가 x km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승현이가 x km 가는 데 걸린 시간. 승현이가 x km 가는데 걸린 시간은 민규가 8-x km 가는데 걸린 시간과 비교했을 때 민규는 1시간 늦게 출발했는데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1시간을 더해야 갔다라는 걸 표현해 놓습니다. 그 다음 만난 다음 승현이가 계속 갔는데 이게 승현이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승현이의 속력을 표현할 수 있죠. 승현이의 속력은 8 빼기 x km를 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즉 16-2x km/h. 그 다음에 민규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민규는 요걸 가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죠. 민규는 x km/h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 속력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표현해 보시면 승현이가 x km 가는 데는 승현이 속력이 얘니까요. x km라는 거리를 속력 16 빼기 2x로 갈 수 있죠. 이 시간, 그 시간은 민규가 8 빼기 x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이 이거이므로 8 빼기 x 나누기 x. 그런데 1시간 더 걸린다 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양변에 x와 8 빼기 x, 요거를 8 빼기 x로 쓰겠습니다. 2도 곱할까요? 예, 2도 곱하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그 2차식을 곱하면 좌변의 식은 x제곱이 되겠죠. 우변의 식은 2 8-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x의 8-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보면 요거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그냥 x제곱 1창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x입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128 마이너스 128은 0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8 풀마 루트 192가 되는데 마이너스 8에다가 빼기 192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루트 192고 192는 16 곱하기 됩니까? 16 곱하기 12죠. 따라서 4 루트 12 이것도 4 곱하기 3이니까 결국 8제곱 곱하기 3이죠. 따라서 8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8 루트 3 빼기 8km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번 A를 사용했을 때 A 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물을 다 채우는데 B로 다 채우는데 B 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A관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B관을 사용했을 때보다 10시간이 더 걸리므로 이게 1번식이죠. A관을 12시간 사용했을 때 그때 채울 수 있는 양은 A분의 12가 되겠죠. 1시간에 A분의 1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B분의 21만큼 채웠더니 다 찼습니다. 2번. 그러면 2번식은 양변에 AB를 곱하면 21A 더하기 12B가 AB가 되죠. 그리고 A 대신에 B 더하기 10을 대입하시면 21B
더하기 12b 더하기 210은 ab입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자. 이게 양변을 지금 구해야 되는 게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ab로 보실까? 마음이 급하네. 여기 b에 대입해야죠. 이거 a에 A 아니고 A에 B 더하기 10을 곱하기로 했죠. B 대입하기로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B제곱에 33B 마이너스 23B 마이너스 210은요. 지금 아침 이런 시간에 빨리 찍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10B에 33B 23B. 자, 210은 21과 2. 21과 2란데 마음이 너무 급해도 이게 말이 돼? 30과 7 안 되죠 했는데 되네요. 자, 30과 7에 플러스 2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B는 30과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3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B가 30이니까 30시간이겠죠.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거 어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요건 루트 41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x라 둡니다. 요건 루트 97이죠. 요게 14의 제곱이죠. 따라서 요건 14 빼기 x의 14 빼기 x라 둘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41 마이너스 x제곱이 요 높이의 제곱에 해당할 거고, 오른쪽에서 생각하시면 97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x의 제곱과 같아야 되겠죠. 여기 x제곱은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28x는 여기 196 97로 다 넘기면 41 빼기 97 더하기 196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237에 140이 되겠네요. x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x가 5이므로 밑변은 그냥 원래 14로 정해져 있었고요. x가 5이기 때문에 이 높이의 제곱은 41 빼기 25의 루트 씌운 거니까 4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밑변 14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니까 28이네요. 단위는 없습니다. 14번 문제. 세로를 x, 가로를 y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xy가 되고, ABP 넓이가 16이므로 얘는 x분의 32라고 둘 수 있고, PCQ의 넓이는 18이니까 자, 요거는 y 빼기 x분의 32라 두시고, 요거는 저거 곱하면 18. 잠시만요. 요거부터 가죠. 요 넓이가 뭡니까? ADQ 10이면 이거는 y분의 20으로 둘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는 x 빼기 y분의 20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합니다. x 빼기 y분의 20과 y 빼기 x분의 32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된다? 36 된다. 자, xy에 빼기 32 빼기 20 플러스 xy분의 642 36이죠. 36이죠. 그러면 양변에 xy를 곱하면 얘는 x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0인데 넘어 마이너스 88입니까? 마이너스 88 xy. 그 다음에 더하기 640은 0입니다. xy를 한 문자로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xy는 방근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b'의 44의 제곱에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바로 되는데 왜 80과 8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y가 바로 80과 8입니다. 근데 xy가 8일 수가 없죠. 왜? 얘들은 넓이가 8보다 크니까. 그래서 전체 넓이가 80이고 80에서 16과 10과 18을 다 잡아 빼면 44니까 36이 돼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